열심히 일을 하지만 성과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서 열심히 한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마지막 시간, 일을 잘해야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런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성과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서 열심히 한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을 해주세요. 우리는 가끔씩 자아를 드러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아를 드러내기 가장 좋은 것은 직장에서 자아를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해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고들 하고요. 결국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낼수록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들이 나중에는 내 자아를 실현할 최고의 무대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의 첫 번째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 하네만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하버드 대학교 출신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에 하네만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 강점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강점을 찾지 못해서,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충분히 개발하고 활용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자아 발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능과 그리고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거를 표출하지 못해서 그 재능을 썩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는 이런 재능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일하는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지금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해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재능이 아깝다, 여기 있기는 아쉬운 인물이다라는 이런 분들을 한 번씩은 봤을 겁니다. 그들이 현재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포지셔닝을 확실히 찾지 못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내 자신을 찾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은 본인이 물리의 전문가로서 거듭났고, 빌 게이츠는 컴퓨터의 전문가로 현재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내 자신의 포지셔닝을 찾고 내 자신의 강점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 본인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알면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자신을 전면적으로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한데요. 한번 노트나 빈 종이를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세 번째는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는 내가 가장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나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과 그리고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을 한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현재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바로 투철한 직업정신의 수혜자다 라는 주제입니다.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현재 내가 선택한 직장에서 이익을 누리고 즐거움을 찾길 원하는 것보다 회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굴욕과 질책, 시련이 와도 이겨내라고 해요. 만약에 청소부가 쓰레기 정리하는 것을 기피한다면 그 청소부는 청소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직업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20%, 기술은 40%, 태도가 40%라고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태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직업정신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면 결국 사장에게만 득이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낸 성과는 많은데 왜 나에게 들어오는 보수는 적지? 쥐꼬리 많은 월급 받으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뭐해? 능력을 키워서 이직 준비를 해야지. 직업정신? 그것은 그냥 나를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야.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아 실현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안 좋아도 내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현재는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는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것을 헤쳐낼 수가 있어요. 전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평불만을 많은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경고하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기서 한 사례를 같이 공유할게요. 어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직장인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자기는 죽어라 일을 하는데 결국 사장은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평불만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고충을 갖고 있어. 하지만 사장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나 이 회사를 빨리 때려치고 싶다. 여기서 이 친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니?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누구에게 다 알려줄 수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니? 라는 질문에 이 사람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친구가 말합니다. 너가 그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면 사장이 너를 보는 시각은 변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그는 지금부터라도 본인 업무에 대해서 정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6개월 뒤에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회사를 그만 안 두니? 그는 친구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 일 이후로 내가 내 업무에 정통하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나를 승진시켜주고 나를 대우해 주시더라고. 그리고 내 연봉도 많이 올라갔어. 난 지금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거야. 이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일화를 보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럼 다음에 일을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에 대한 생각을 바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임해라예요. 두 번째는 한 가지 직업을 선택했으면 그 직업의 본분을 잊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사원이든 CEO든 학생이든 취업준비생이든 간에 현재 그 자신의 본분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습관들은 나중에 내가 높은 위치에 가더라도 좋은 직원을 만들 수 있고 좋은 회사 그리고 내 인생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전력 투구해야 해요. 우리들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까? 아니면 전력 투구를 합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들 해보시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력 투구라는 말은 많이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전력 투구랑 최선을 다한다의 말 속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최선을 다해라라는 말 속에 수동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고 난관에 부딪히면 남 탓을 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한번 경험을 해왔고요. 하지만 전력투구라는 말은 능동적인 뜻이 담겨있다고 해요. 어려움과 역경에 봉착을 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지?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공유하고 싶어요. 어느 날 사냥꾼과 사냥개가 사냥을 하러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냥꾼이 한 마리의 토끼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총을 빵 쐈습니다. 토끼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사냥개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결국 사냥개는 토끼를 쫓다가 결국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와서 나는 최선을 다해 토끼를 쫓았는데 토끼가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토끼 굴 속으로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냥개가 나를 쫓아와서 나는 전력투구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을 못하는 반면 이거는 안 되겠지,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한 일을 해낼 때가 있을 겁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제가 방금 말한 토끼와 사냥개의 이야기처럼요. 전력투구를 해야 우리는 몸소 체험할 수 있고 거기에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치열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전력 투구하는 정신을 갖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력 투구를 하면서 사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 투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일은 자아 실현을 할 최대의 무대입니다. 먼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비록 내가 이 일에 흥미가 없더라도 지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력 투구를 하는 삶을 살면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보는 경험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책에 대한 내용을 10강에 걸쳐서 알아봤는데요. 분명 이 책 속에는 교과서 같은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신 분들의 또한 생각을 보면은 이 책 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 뒤에 보이는 백만장자의 메신저에 대한 책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명 깊게 만났던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과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